뉴욕 증시는 감세 정책 연장이라는 호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와 중국의 긴축 우려로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다우는 0.12%, S&P 500 0.37%, 나스닥은 0.41% 올랐습니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금 보유량은 올해 전혀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금위원회가 내놓은 12월 현재 금 보유량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금 보유량은 14.4톤으로 조사 대상 100개국 가운데 57위를 기록했습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해외 국가에 비해 훨씬 높아서 카드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85%, 직불카드는 1.5%로 0.15% 수준인 네덜란드나 덴마크 등에 비해서 10배 안팎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코픽스 대출로 전환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9조 원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픽스 전환 실적이 예상보다 미미한 것은 낮은 수준의 금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은 했는데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감세 정책 연장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중국의 긴축 우려가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제 마감된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마감 지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1970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고요. 이 북한의 백령도 NLL 이 북측 지역에 사격을 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됐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상승했지만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이 전기전자의 대표주 삼성전자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기기업종 쪽에서 이 상승세를 주도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역시 0.3%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가 각각 엇갈렸는데요. 엔화가 다시 악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그리고 또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 증시 1% 가까운 상승세 속에 마감이 됐고요. 중국에서는 긴축 우려가 점차 더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부동산세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또 들려졌고요. 인민은행이 이번 주 중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1%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제가 설명드린 대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꾸준히 늘리면서 고점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선까지 올랐고 연중 최고치 장중에 넘어설 것으로 확실히 됐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악재가 듬성듬성 또 나오면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어제장 분석을 좀 내려보도록 하죠. 어제 증시는 그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하고 단기 상승에 따른 그런 부담감, 금리 인상 관련된 부담감들이 여러 가지로 시장을 좀 짓누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지수가 일단은 1976 전 고점을 좀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좀 다시 밀리긴 했지만 일단은 흐름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950선 부근이 일단 정고점 돌파를 위한 중요한 자리가 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들을 일단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자리들은 해외 다른 시장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시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국내 시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S&P 기준으로 1230선을 돌파를 하느냐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시장이 잠깐 숨고르게 좀 들어가는 국면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담감은 이번 주 내를 통해서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는데 오늘 금통위에서는 이제 금리를 좀 동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중국에 대한 변수가 좀 여러 가지가 좀 나올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차트도 보시게 되면 11월 달 이후에 이제 중반 이후에 중국의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급격히 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안정 국면을 좀 찾아가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일단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어제 그 시장을 정리를 다시 해보자고 하면 어제 좀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이 어제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잠깐 쉬었다 그런 국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기일 부담이 좀 있었다. 중국 긴축 우려까지 더해졌다. 어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악재가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당일이 됐어요. 금통위 회의도 있고요. 옵션 만기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어제의 부진 오늘까지 이어질지 오늘의 변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죠. 변수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기술적인 좀 부담감이 좀 있겠죠.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1960선, 1950선이 기술적으로 이제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심리가 어제 또 뭐 북한에서 또 포를 발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면서 장중에 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들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됐긴 했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제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이제 좀 약간 좀 수그러들었죠. 어제 이제 그 감세 연장으로 인해서 미국 연방 재정 적자가 확대돼서 국채 발행이 좀 늘어났고 같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달러 값대가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어제도 어제 원화가 좀 그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네네.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일단 뭐 국내 시장 흐름은 당분간 이번 주까지는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늘 그 금통위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 부분은 동결이 좀 거의 지금 확정이지 않나 일단 그런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근거로는 11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0.6% 하락한 반면에 경기 선행 지수를 비롯한 대다수 경제 지표 둔화세가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인 대내 리스크를 좀 부각이 이런 측면들을 좀 동결하는 입장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측면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오늘 이제 그 옵션 만기 지난 옵션 만기 쇼크 후유증 때문에 오늘도 좀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융당국의 감시 감독 강화가 되는 분위기에서 돌출 행동이나 불공정에는 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 같은 경우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쇼크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 나타나는 변수는 방향성 훼손하고는 무관한 그냥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요인일 뿐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물가 지수 이제 CPI 지수를 이제 발표는 23일로 예상이 됐는데 11일 날로 앞당겼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주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언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번 주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경제에 대한 좀 자신감을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이번 주를 통해서 대부분의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되는 국면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러한 그 변수들은 변동성에는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기존의 상승 추세에는 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말 랠리 기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연말 랠리를 통해서 우리 증시 어느 정도 선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12월 달 대부분 보면 12월 달 안으로 2천선을 뭐 터치하지 않겠느냐. 네네. 일단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뭐 2천선을 터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업종 지수로 보게 되면 뭐 1955선까지 왔기 때문에 뭐 지금 45포인트 남았거든요. 2천선까지. 중요한 거는 최근의 흐름이 뭐 지금 지수하고 별 상관없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런 흐름들은 썩 그다지 좀 해피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삼성전자가 11월 초에 이제 74만원 연중 저점을 기록을 하면서 바로 한 달 정도 만에 지금 92만원대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상당히 좀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견인됐던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지수가 2천을 가더라도 행복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수급이
몇몇 종목들로 좀 집중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소외되는 종목들은 계속 소외되고 네. 집중되는 종목들은 계속 집중되는 그런 국면들이 계속 연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너무 연연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형주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 쪽으로 매수가 몰리고 있고 그 중심으로 장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종목들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현명할까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과열권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T주들은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좀 단기 조정을 거친 화학, 기계, 운수장비, 이제 뭐 자동차 등 이런 업종이 이제 재상승할 것인지 일단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게 되면 포지션을 이제 조금씩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주도주의 중심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동안 소외됐었던 철강과 은행 업종들의 움직임들이 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철강, 은행, 건설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지수가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된다 그러면 빠지는 마이너스권에서 나온다 그러면 매수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1170선을 돌파를 해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좀 관망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1970선을 돌파할 시에는 시장에 무리하게 참여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업종으로는 철강이라든지 은행, 건설 쪽으로 압축을 해주셨고요. 오늘 종목적으로 한번 압축을 해보죠.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학, 기계, 운수장비 업종 단계 조정을 거친 업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SKC입니다. SKC요? 예, SK그룹의 이제 태양광 관련된 업체인데요. 태양광 밸류체인의 확고한 기업입니다.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필요한 필름, EVA 불속 필름, 태양광용 PT 등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통합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이제 2011년부터 12년까지 고부가가치 필름 라인 증설을 통해서 좀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태양 전지용 필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 본다고 하면은 이런 앞으로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통하여서 우수한 수익성이 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전방 산업 경기 회복에다가 필름 부분에 이제 고부가치 제품이 늘고 있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직결화가 좀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마무리까지 이런 측면들이 부각이 된다면 경영에 대한 효율성도 크게 좀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용 등급이 4년 만에 상향이 됐는데요. 국내 신용평가회사에서는 A-에서 A로 상향, 이러한 측면들 좀 부각을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우수한 수익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일단은 좀 부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이제 잠시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지난 11월 19일 날 44,350원 고점을 찍고 최근에는 4만원대를 뚫지 못하고 좀 조정받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조정의 중심은 여기 맨 아래 보시면 기관의 매도세를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를 주식을 이제 좀 더 싸게 이제 5월달에 보게 되면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 그 자리에서 일단은 좀 많이 매수를 해놨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차익 실현한다고 해서 전혀 좀 아깝지 않은 자리입니다. 다만 보실 때 이제 외국인들 매수 동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네네네. 차트상에서 보시면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대부분 기관들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매수에 접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왔던 가격대가 한 33,000원부터 네. 4만원대까지 중심으로 밴드를 본다면 35,000원 정도가 중심 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현재 주가는 37,800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21선이 지금 61선이 37,000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자리가 살짝 깨지는 자리에서
뭐 접근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네. SKC 올해 이제 수익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이제 매출액이 1조 2천억, 영업이익이 745억, 순이익이 약 100억 정도가 났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2배 이상인 1,800억대, 순이익은 뭐 10배 이상 1,300억 정도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9년도에는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기저 효과를 통해서 올해 이제 대대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네. 내년에도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 순이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뭐 올해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성장적인 측면들 본다고 하면 최근에 불거졌던 그 호남석의 이제 필름 산업 진출에 따른 우려,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좀 그런 우려가 다소 좀 과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본다고 하면 SKC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만한 자리가 서서히 오고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져서 오늘 SKC에 대해서 종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도 좀 하락하는 모습도 있긴 있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기관의 매물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 쪽에 관심을 두고 60일선이 깨지는 선이죠. 그러니까 37,000원 아래로 내려올 경우에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 순위 적당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 일단은 그 네. 매수가는 한 36,000원 선에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목표가는 42,000원 정도, 손절가는 한 34,000원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두산중공업 그리고 보성파워텍을 살펴봤었는데 주가 흐름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놓고 살펴보고 있는데 네. 약간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뭐 정부와 국내 원전 업체들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원전 수주 활동 중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네네. 소폭 오르는 모습이 보이다가 좀 밀렸어요. 밀렸고 어제 같은 경우도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두산중공업 보성파워텍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두산중공업 매수 추정은 81,5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87,000원 종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추천 대비 마이너스 0.98%. 보성파워텍도 역시 3,800원 말씀을 드렸는데 3,860원 어제 종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플러스 1.57% 시세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발생된 뉴스 그리고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네. 지난 12월 6일 월요일 같은 경우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전력이 리투아니아 원전 입찰 철회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그 뉴스 영향을 받아서 좀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산중공업이나 보성파워텍 이외에도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좀 낙폭을 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원자력 발전 뭐 뉴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 보면 뭐 정부가 2024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14기를 신설한다는 소식, 이런 내용 때문에 또 어제 두산중공업이 반등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원자력 발전 하도 이제 뉴스가 좀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네네. 그래서 그 기대치가 좀 낮아졌다,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 뉴스가 발생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뭐 사업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약간의 이제 시세 반등만 있을 뿐 추세 반등이 없다라는 것. 주식이라고 하는 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술적 반등보다는 추세 반등의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 자체가 이제 식상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추세 반등 흐름의 연속성은 기대하기가 참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나 보성파워텍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또 그런 형태가 좀 됐다라고 보고요. 일정 부분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22동 평균선을 헤딩을 할 거로 보는데 네. 헤딩하고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매도 정리하는 것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변수가 항상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원전 입찰 취소 네. 소식도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그런 내용이기 네네. 때문에 그런 네. 돌발 악재가 많았던 이 원전 관련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 네. 또 종목을 추출해 보죠. 네네. 자, CJ 미디어 그룹 관련한 종목들인데요. 어제 CJ 미디어 그룹 합병 및 또 국내 최대의 컨텐츠사 탄생한다.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잠깐 드린 네.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관련 종목들이 뭐 초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 IR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CJ 그룹 내에서 그 가칭 뭐 E&M 사업부 6개 통합법인인 CJ E&M 회사를 합병 법인을 설립을 한다. 이런 IR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로벌 시장으로의 어떤 종합 콘텐츠사를 목표로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관련 종목들이 상당한 상승을 좀 이루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도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새로운 어떤 기업의 구조조정 내지는 환골 탈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 강세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매수세가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관련 종목 CJ 인터넷, 엠넷 미디어, 온 미디어, 오미디어 홀딩스. CJ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이 어제 초강세를 좀 이루었어요. 어제 강세 중에 온 미디어라든지 엠넷 미디어 역시 종목을 선택을 하고 고르실 때에는 강세를 이룬 종목, 그다음에 상한가를 가장 빨리 간 종목,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어제 온미디어, 엠넷 미디어 두 종목이 강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 종목에 대한 추천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온미디어, 네. 엠넷 미디어 이렇게 강세를 보인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첫 번째로 온미디어부터 살펴볼까요? 네네. 자, 온미디어 뭐 자본금 한 590억 정도 규모의 기업인데요. 최근에 수급 동향도 보시면요. 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수급 동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이 75만 개의 순매수, 그다음에 외국인 쪽도 61만 개의 순매수, 좀 순매수 규모가 좀 강하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뭐 계속적으로 지금 순매수가 대량 순매수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수급적인 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요. 다만 최근에 조정을 주다가 상당히 21선에서 어제 강세 양봉을 주었거든요. 거래량이 또 다시 한번 어제 1200만 주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요. 거래량도 좀 폭발한 모습,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 추천 말씀을 드릴 때 가격을 제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뭐 바로 그날 그 전날 종가 가격에 그냥 따라가느냐, 아니면 눌림에서 가격을 잡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또 동시만기일이죠. 변동성을 좀 예상을 하고요. 어제 강세를 주었기 때문에 온미디어 변동성을 좀 예상을 하면서 어제 종가가 4,290원 마감이 됐는데요. 네. 매수 가격 4,2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4,200원이면 마이너스권이거든요. 어제 종가가 4,290원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동시효과가 4,415원 들어오거든요. 2.9%. 네. 동시효과 플러스만 2.9%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초가부터는 대응하시지 말고요. 네. 충분히 어제 강세를 주었던 종목은 단기 이실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4,200원 매수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종목에 대한 주가가 최고점이 가장 최근에는 11월 19일 날 4,360원이었어요. 그러나 작년도 12월 말에 4,650원이었거든요. 어제 같은 기세라고 하면은요, 고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죠. 직전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고요. 12월 말 4,650원 그 돌파 자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매수세는 당연히 강세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건 어제 또 추가로 들어온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로 볼 때 개인도 역시 많이 달려들 거라고 봅니다. 네. 조정 시는 무조건 매수세가 좀 진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 15% 정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네. 글쎄요, 그 이상도 좀 감안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합병이 1월 중에 진행된다, 3월 중에 또 진행된다, 이런 그 아직 진행되는 사항이 계속 진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 계속
기간적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추가 상승도 계속 20%, 15% 글쎄요, 뭐 가는 방향에 따라 이제 수익률을 고려를 하면서 매도를 쳐야 되겠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온미디어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좋아서 일단 강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또 엠넷 미디어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엠넷 미디어는 역시 이것도 파동에 있어서는 온미디어랑 거의 유사하게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종가가 3,330원 마감이 됐고요. 어제 한 13% 강세를 좀 주었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기관이나 뭐 온미디어만큼은 입성은 못했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조금 모습이 좀 보이고요. 글쎄 뭐 기관도 간헐적으로는 지난 12월 초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순매수 입성은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CJ 계열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죠. 음원이나 음반 쪽 매니지먼트의 음악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합병 기일이 3월 1일로 일단은 여기 예정이 되어 있네요. 네네. 최대 주주가 이제 CJ 49%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글쎄 동시효과 3,300원 들어오는데요. 이것도 네. 제가 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만 3,250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3,250원. 네. 플러스권에서는 매수 안 하고요. 약간은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라는 차원에서 3,250원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이 종목도 최근에 11월 19일 날 약간 좀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은 좀 있어요. 네네. 11월 19일 날 위에 꼬리 주면서 290만 주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만 넘어가면은 수익률 게임은 상당히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3,740원 정도, 일단 15% 정도 선을 좀 잡아봤고요. 11월 19일 날 직전 고점 부근 자리까지는 조금 매수세 이런 부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손절 가격은 10%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제 세워진 양봉을 훼손하면 뭐 거의 무조건 손절을 해야죠.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매매를 하실 때 양봉이 발생을 하고요. 장대 양봉을 발생을 하고 거래량이 붙은 자리, 그런 자리는 매수의 힘이 더 센 자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매수의 힘이 센 양봉을 훼손하게 되면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일단은 매수세가 기력을 다했다라고 판단해서 손절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정도. 네. 일단 이런 두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양봉을 훼손했을 시에는 네. 매수력이 좀 훼손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온미디어 그리고 엠넷 미디어 살펴봤는데요. 두 종목 모두 시초가에 무리해서 노리지 말고 좀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그 아래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나란히 15% 정도 수익이 있을 때 한번 매도를 하고 그리고 또 손절가에 대해서도 10% 정도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온미디어 그리고 엠넷 미디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동시효과 상황 짚어보고 출발 상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화면을 보시면 삼성전자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현대모비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0만 원 선 위로 올라와 있죠. 오늘 2.6% 강세 속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오늘 중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금통위 회의라든지 선물옵션 동시만길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제까지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어보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대다수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과징금을 맞았죠. 이후로부터 3천억 원 넘는 과징금을 맞았는데 이 동시효과 때는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간 하락을 하고 있네요. 0.6% 정도 내리고 있고요. 하이닉스, 롯데쇼핑, 삼성물산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코스피 쪽 살펴봤고요. 코스닥 쪽도 흐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개장이 됐고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출발 상황 역시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코스피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고 계시는데요.
삼성전자가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4%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 0.2%, 그리고 현대모비스 강세 동시효과 때 확인을 했었죠. 1.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1%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차 0.9%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쪽으로 어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오늘 역시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어제 좀 약세였죠. 0.7%, 0.8% 나란히 현재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LG전자 연일 강세네요.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0.2% 소폭 오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과징금 소식 제가 전해드렸었죠. 0.7%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0.4% 오르고 있고요. 롯데쇼핑 0.6%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1%대 상승세 보이면서 8만원 선 다시 회복했고요. 우리금융 1.6% 오르고 있습니다. 통신업종 중에서 이 KT의 수익률이 제일 괜찮을 것이다. 주가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미흡한 면이 있지만 주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평가를 증권사들로부터 요즘 얻고 있습니다. KT 0.2% 소폭 오르고 있고요. 신세계는 0.1% 상승 중에 있습니다. SOE는 0.3% 소폭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 삼성전기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KTNG는 2%대 상승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4% 오르면서 1964 가리키고 있고요. 1970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505 현재 찍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0.8%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0.7%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0.7%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CGO쇼핑, 포스코 ICT, 메가스터디 나란히 상승세고요. 동서가 0.6% 오르고 있습니다. 네, 태블릿 PC가 연일 출시가 되면서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강조 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네오이스 게임즈가 0.2% 오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다음이 0.6% 오르고 있고요. SFA 0.5% 상승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 켄트의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1%대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SK컴즈를 비롯해서 지금 뭐 다음이라든지 위쪽에 네오이스 게임즈 이렇게 정보기술,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GS홈 쇼핑은 0.7% 오르고 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보합권입니다. 성용광전투자 1.9% 오르면서 최근에 급등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태광은 1% 오르고 있고요. 실리콘웍스 1.1% 오르면서 어제 낙폭 일정 부분 만회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멜파스는 0.3% 소폭 내리고 있고요. 테크노 세미캠이 2.3% 오르면서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진폭이 크게 나오고 있죠. 오늘은 다시 또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파트론, 하림, 동부에센시 나란히 상승세입니다. 지금까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투자하시고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구체적인 시장 상황 더 살펴보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르면서 출발을 했고요. 흐름 자체 초반 좋습니다. 오늘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불안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장 초반부터 10포인트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1965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초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들이 매수세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업종 흐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지금 건설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정밀, 유통, 금융업종, 증권업종이 좀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은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전자, 화학, 금융, 운수장비, 운수창고 업종들을 중심으로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지난달 11월 옵션 만기 때 워낙 큰 충격을 주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을 경계심을 좀 가지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계심을 갖고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장 전망에 대한 말씀, 현재는 흐름이 괜찮습니다. 옵션 쇼크 지난번에 있었던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투자 전략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 시장 흐름 자체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지금 1670선은 좀 경계심을 가지고 보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670선이라고 한다면은 지난번 고점을 기록했던 지수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도 1670선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한 다음에 다시 윗꼬리를 단 음봉 패턴을 보이면서 5일선까지 지지력을 테스트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일단은 시장 자체에 있어가지고 1970선을 좀 돌파하기는 좀 버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강력한 모습이 좀 완화되면서 시장의 상승 탄력 또한 저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1670선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경계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5일선에서 이 지지력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 뭐 중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일단은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앞에서 교보증권 영평동지점 오기철 차장과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970선에서는 일단 관망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말에 과연 중국이 금리를 인상할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한번 더 관망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과 채권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하창봉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환율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 엿새 만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북한에서 갑자기 또 돌발 행동이 나왔기 때문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장 내용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현재 출발 상황, 전망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예, 어제 종가가 이제 1146원으로 마감했었는데, 오늘 기준가, 시가 같은 경우 6원 하락한 1140원을 출발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원달러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북한 리스크가 약간 또 재부각됐고, 주식시장도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6일 만에 상승을 했는데, 어제장 한번 본다 그러면 이제 달러가 이제 좀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것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1134원 90점까지 어느 정도 적점을 형성한 이후에 여기에 매수가 들어와서 1140원까지 반등을 했는데 또 이제 북한의 약간 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포발사 소식이 나오면서 1145원까지 급등하고 종가상으로는 1146원으로 오랜만에 6일 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 흐름 자체도 뭐 엿새 만에 반등을 했었고 현재 출발 상황 자체는 또 하락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금통위에서는 금리 일단 동결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여러 변수 따져봤을 때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예, 일단 어제 이제 약간 반등폭이 좀 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쪽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국제 수익률이 또 상승을 하면서 주요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나타냈고 미국 재무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3.3%가 나왔는데 급등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루비니 교수도 좀 언급을 했던데 약간 좀 새로운 생소한 용어가 좀 표시가 됐는데 잠깐 채권 시장의 자경단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바마 정부가 이제 공화당과 그 감세안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 채권 시장의 자경단이라는 것은 그 어느 정도 채권 가격 하락 가능성을 대두하고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국채 수익률을 급등시키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데 1984년에 나왔던 이야기로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급등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또 달러 강세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1140원을 좀 지지하고 반등을 했지만은 여전히 약간 1150원대 매물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도 어제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CDS 프리미엄을 찾아본다 그러면은 여전히 조금 이제 북한 문제는 약간 희석되고 있다. 그리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또 한편으로는 늘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어제처럼 갑자기 급등하는. 그래서 지금 원달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장중에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달러 강세 속에서 좀 지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연말을 앞두고 나서 매물 부담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어제 워낙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1140원 선에서 밴드를 잡으라 그러면은 한 1137원에서 1147원 정도에 어느 정도 조금 쉬어가는 그런 하루를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쉬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채권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3%대를 회복을 했죠. 예, 어제 이제 채권은 또 원달러와 마찬가지로 거의 급락을 했었는데, 채권 이제 금리는 오르고 이제 채권 가격은 내려간 건데, 채권 KTB 3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112.60으로 이제 기준가 나와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한 3틱 하락한 112.57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채권 시장이 어제 이렇게 큰 둔화를 보였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국채금리가 조금 전에 원달러 시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등을 했었고 또 정부의 스퀴즈 강환경 등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국채 선물이 급락세로 전환돼가지고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거래 활발한 국채 3년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월중 저점 수준이었죠. 112.69까지 하락하면서 네네. 어느 정도 어저께는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 한 1,400개약 정도 순매도가 나오면서 4거래일 연속 좀 매도세가 나왔고 더불어 이제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고 3년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사실 역사적 저점을 좀 형성했었는데 반등하면서 3%대로 진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 쪽에서는 또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 영향력이 좀 있겠죠? 글쎄요, 지금 이번 금통위 같은 경우는 원래 국내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 보통 징검다리식으로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네. 11월에 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 10시 정도에 좀 나올 것입니다만은 좀 동결이 우위인데 네. 일단은 11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소폭입니다만은 좀 반락을 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다는 점 또 하나가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자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렇게 영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지금 미국 국채 선물하고 좀 상당히 영향이 많은데 미국 국채 10년물이 계속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어제 하락폭을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추가 하락한 후에 아무래도 그래도 10시 정도가 나오고 났을 때는 항상 그렇지만은 금리 결정 자체는 동결이 나온다 그래도 과연 한은 총재의 코멘트에 좀 주목할 것 같은데 글쎄 한은 총재 나올 수 있는 코멘트는 이제 2010년보다는 내년도 경제 전망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나오는 기점으로 해서 일단 짧은 변동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하단 한 112.40에서 상단 112.80 정도의 어제 급락세에서 크게 바로 되돌리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반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전문가 포트폴리오가 이어집니다. 네, 개장한 지 시간이 좀 지났고요. 이번에는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 연결을 해서 현재 상황 살펴보고요. 오늘장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죠. 그 부분까지 살펴보고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 팀장님. 현재 우리 증시 0.4% 코스피가 오르고 있고 코스닥 역시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초반 흐름 자체 나쁘지 않다. 앞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는데 오늘 변수가 있는 만큼 관심이 좀 가긴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또 지난달에 아무래도 만기일 때 시장이 워낙 급변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계감들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통위가 있는데 금통위는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시장 전반에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통위가 그렇게 크게 시장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통위보다 이제 관심이 오히려 지난번에 워낙에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 만기일 때 어떤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심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면 아침에 시장이 좀 강하게 출발을 하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오후 들어서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좀 축소될 가능성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승폭 축소될 수도 있는 만큼 관심을 한번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그만큼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업종 면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업종이 있습니까? 지금 딱 시점에서 강하게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들 중에서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업종은 마땅치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업종 내에서 움직임들이 좀 더 양호한 종목들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IT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조금 더 강한 형태의 부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내리는데 기아차는 오르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업종 간에서 조금씩 변화 요인들이 나타나는 정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에서 특이점을 아주 강하게 찾기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고요한 장이 이어지고 있네요.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어제 많이 샀어요. 네네. 근데 오늘 아침 출발은 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안 그래도 좀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서 좀 부담스럽고, 특히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 어제 많이 팔았고 오늘 또 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동향이 사실은 오늘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기일 자체가 크게 변화를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계감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관련 코멘트들을 그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많이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특징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수가 전 연고점을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수에 대한 부담감들도 현실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시장에 대응하는 과정을 지금 속도 조절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자동차나 아니면 뭐 화학, 그리고 새롭게 좀 부각된 IT 이런 업종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내용보다는 순환매 속에서 점진적으로 반등하는 과정을 대응하는 것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존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현금 주식 비중 조절하는 것도 연말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금 비중 어느 정도 쥐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 생각까지 좀 결부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시즌이잖아요. 네네. 배당을 받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 투자가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게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들이 대형주에 비해서는 최근에 움직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이제 두 가지가 될 텐데, 배당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는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뭐 밀렸다가 수익률이 주가가 회복이 안 된 기업들도 좀 많거든요. 이런 네. 기업들 빠르게 파는 것보다는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폭이 둔화되면서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한번 좀 더 가져가면서 지켜보자라고 본다면은, 지금 뭐 적극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리는 부분들은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네. 외에는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실익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저희 마켓앤센 증시에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을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번,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문자와 이 전화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